조건부 확률 봅시다. 조건부 확률은 진짜로 그냥 엔도터리하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그냥 결국에는 뭐뭐 할 때 요런 문구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고, 그냥 이 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 경우에 요 확률 내지는 경우의 수를 그대로 넣으면 돼. 왜냐면은 어차피 어떤 상황이라는 건 하나로 주어진 거고, 그 하나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똑같아. 근데 확률이라는 게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분의 뭐뭐 할 때의 경우, 그리고 전체에서 내가 관심 사건 이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약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이거분의 이거 해도 전혀 다르지 않는 그냥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 보통 문제에서는 다 확률을 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내가 풀거나 이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도 전혀 무방한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될 거야. 이 조건부 확률, 그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만, 문제는 내가 이제 여기서도 이따가 한 문제 정도 지금 내가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건부 확률의 어떤 계산적인 부분, 수식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내가 좀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 안 했을까? 요거 때문에 왜 이거 아까 내가 나눠준 이 빈칸 추론 문제들 때문에 이 빈칸 추론에 나오는 이 어떤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내지는 조건부 확률 관련한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냐면은 정확히 이 공식과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것이고, 자, 우리 이 기본적인 조건은 요건 알아야겠지. 어떤 P, A, 바,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미 일어난 상황인 거지. B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 P, A와 B의 교집합 요거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이게 우리 곱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P, A 교집합 B라는 것 자체가 P, B에다가 P, A, B를 한 거다음에 이걸 여기다 곱해준 거지. 양변에다 곱해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게 곱셈 정리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만약에 독립인 경우는 어떻게 돼? 독립인 경우는 얘가 P, A 곱하기 P, B가 되다 보니까 요게 약분이 돼가지고 요랬을 때, 이 B가 일어났을 때의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같다는 거, 그게 바로 사건의 독립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 독립이라는 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수능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독립만 따로 띄어내가지고. 이것은 독립인 경우 이것이 독립인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성립된다. 내지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에서 요것이 성립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 내지 5번 굉장히 쉬운 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쉬운 문제로 아마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나와. 계속 또 4번에 나오고 또 4번에 나오구나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그냥 숫자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독립과 종속은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이 수학적인 방식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은. 이게 왜 독립과 종속을 어렵게 설명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독립과 종속이란 것 중에서 독립인 사건만 띄어내가지고 계속 통계를 만들어 나가. 그렇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인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 독립이야.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지금 동전을 딱 던졌어.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앞면이 나왔다던 손 치더라도 다음번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
이게 독립인 거야. 그냥 똑같은 시행, 확률이 바뀌지 않는 똑같은 시행, 이것이 바로 그냥 독립 시행이야. 근데 요것을 있잖아. 우리 사실 뭐 머릿속으로는 별 고민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해. 누구나 다. 그렇잖아. 야, 1번이 나왔으니까 계속 이제 2번이 나올 거야.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야. 진짜야. 봐봐. 내가 이 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면 솔직한 말로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 일에다가는 오히려 돈 버는 길이야. 내 경험, 내가 도박을 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주식을 했었어. 나 주식 꽤 오래전, 한 2000년도? 2000년도가 뭐냐?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했어. 선물 옵션 다 했어.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 나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도 해봤고, 실제로 내 옆에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도 실제로 봐왔고, 진짜 신천지 그가 아니라 되게 진짜 별세계였어. 정말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 야, 이제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람이 자본금을 갖고 이제 하루에 굴리는 돈이 10억이었어. 10억을 혼자 굴리더라고. 10억 가지고 예를 들어 한 3개월만 있으면은 한 4, 5천만 원 버는 건 완전 우습게 벌더라고. 그게 실제로 가능하더라고. 그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게 주가 조작하는 건 원래 되게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야. 그 범죄의 현장을 봤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내가 진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짓말을 흘려가지고, 거짓 공시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 이것은 진짜 범죄고 이건 바로 걸리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실제로 봐왔던 거니까 얘기해줄게. 어떤 되게 코스닥에 보면은 한 주당 예를 들어서 한 200원 정도 하는 주식들이 있어. 200원 하는 주식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얘네가 200원 정도 하는데 내가 그냥 상한가로 한 1000만 원치를 사는 거야. 10억을 갖고 있잖아 내가. 그럼 상한가가 돼. 그 다음날도 상한가로 한 1000만 원치를 사. 그 다음날도 한 상한가로 1000만 원치를 사. 그러면은 이 회사에 뭐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같이 정보없는 개미들 있잖아. 진짜 개미들도 이제 슈퍼 개미들이 있는데, 우리 그야말로 진짜 하층민의 일개미들, 얘네들을 추격 매수를 하더라고. 근데 이것을 있잖아.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여기서 치고 빠지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번 2번 정도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상한가 쳐. 이때 그냥 물량 다 풀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오거든. 그럼 얘네들 요 가격에 사가지고 요 가격에 파는 거야. 그럼 이게 그냥 내 입장에서 돈 벌어버리는 거야. 이걸 실제로 해. 근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버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 털어가지고 나중에 딱 떨어지니까. 이거 하더라고. 근데 이거 있잖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 난 저 기업이 좋아가지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그냥 이런 데 추격 매수한 사람들. 그러면은 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거 2번 하면은 그때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아버리면 돼. 그렇게. 근데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들어가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나는. 실제로 난 이것까지 해봤는데, 그래 해봤다 보니까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다가 많이 비싸졌는데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거기서 야 떨어졌으니까 내일 올라갈 거야, 그런 일은 없어. 보통 떨어지면 그 다음날도 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혹시나 그 주식은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난 주식에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어. 사실은 벌었는데 난 그때 당시엔 나 주식의 천재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 사람들한테 야 무슨 월급 받고 살아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지났어. 내가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진짜 병신 같은 놈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는 주식 해가지고 돈 못 번 사람이 없었어. 그때 코스피가 대한민국 코스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못 번 사람이 없어. 다 벌었어. 나만 번 게 아니야. 나는 대신 남들보다 조금 더 벌었을 뿐이야. 그냥 종목을 되게 운 좋게 잘 그냥 뽑았기 때문에 그냥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막 선물 옵션 같은 것도 막 다 해보고 주식 껌이네. 그러고 나서 내가 딱 그때 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이제 더 이상 주식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싹 털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터진 게 막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무슨 모기지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나 이제 제대하고 나서 잠깐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증권사에서 딱 일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주식 절대 하지 말라고 해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그 주식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나는 옆에서 보니까 야 이거 개인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딱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야 걔네들이 뭐 있잖아. 너희들이 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펀드 드세요 막 하면서 막 하잖아? 걔네들이 너희들 돈 벌어주려고 있는 애들이 아니야. 진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고 이 일 저 일 다 해봤지만 사실 진짜 그냥 농담 완전히 다 배제하고 제일 인간적으로 괜찮았던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 괜찮았던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진짜 학원 강사들이었어. 그 중에 수학 강사들. 이것은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인데 이 사람들은 별로 속일 줄 몰라. 학원 강사들은 진짜로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게 없어. 막 이렇게 재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진짜 최악인 사람들이 어디였냐면 난 진짜 증권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눈앞의 숫자의 이익에 절대로 굴하질 않아. 그 이익만 쫓아다녀.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봐 진짜. 근데 그렇게 되겠더라고. 내가 있어 보니까 실제로 그러지. 내가 삼성증권에 잠깐 있었어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억 정도를 베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월급이 안 나와. 월급이야 나오지. 근데 거의 이제 뭐 엄청 투자를 많이 먹지. 근데 2억 정도 베팅을 하게끔 막 계속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은 사람 하나 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엄청 심해 진짜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면은 걔네들은 중간 거래업체잖아.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계속 내. 증권사에.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증권사야.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게끔 하고 팔게끔을 해야 돼. 그것이 다 거짓말이야. 100이면 100이 거짓말이야. 어디서 근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파세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 어디냐? 다 증권사 소속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이게 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쓰느냐? 위에 방침에 따라서 써. 그러면은 삼성증권에 삼성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용하는 데야. 이 자산운용사는 뭐 어떻게 하냐? 자산운용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실예라기보다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냥 생각해줄게. A라는 주식을 많이 사서 보유를 했어. 어떤 펀드에서 이 A라는 주식사를 엄청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 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 회사 좋다고 계속 써달라고 계속 얘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다 완전히 이 회사 최고야 막 하면은 그러면은 주식 쭉 올라가. 그러면은 펀드 회사에서는 그냥 팔아치워. 그때 내가 산 것보다 주가 올라갔으면 팔아치워. 야 이것을 있잖아. 그냥 내 눈 앞에서 보고 오다 보니까 그냥 하지 마라. 내 주식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도 주식은 하지 마. 펀드 들 때도 큰 회사에 좋은 펀드 매니저 있는 그 펀드를 들면 돼. 주식 실제로 직접 하지 마. 물론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잘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내가 그 업을 정말 할 거다라는 게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 독립과 중립. 자 내가 딱 종전을 던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B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B가 안 올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그 3분의 1은 내가 오늘 B가 왔다는 걸로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독립이 아닌 거야. 그런 독립 시행이 아니야.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까 동전 같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지. 내가 1이 계속 나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일들을 우린 독립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이제 독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따가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문제를 한번 좀 보게 될 테니까 그렇게 봅시다.
자, 50페이지의 독립시행의 확률, 요것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되지.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앞에서 본 거랑 계속 비슷하잖아. 이항정리에 나왔던 그 공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공식이야.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주사위를 4번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볼게.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에 2번 나올 확률이라는 그 두 번이 1, 2, 3, 4회 중에서 1, 2, 3, 4회 중에서 어디에 나와도 상관없잖아. 여기에 2번이 나와도 상관없고 여기에 2번이 나오든 여기에 2번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 3분의 2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이기 때문에 결국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게 확률인 건데 이것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나와도 되고 여기 나와도 되고 여기 나와도 되니까 요 앞에 뭔가 하나가 붙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4, 12. 자, 요것은 뭐냐면은 순서의 개념이야. 순서. 결국. 그냥 요것만 계산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이게 처음에 너희들 이거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지. 그냥 야 이것도 어차피 다 똑같잖아 해가지고는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해서 요것만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 이게 가장 큰 오류야. 애들 중에 중요한 건 앞에 순서의 개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렇게 문제 풀지 않아도 대부분 딱 이렇게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좀 이거 다 그래. 좀 직관적인 풀이가 좀 필요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봅시다. 53페이지에 2번 한번 보자. 2번. 요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처음 아마 보는 문제가 아마 처음 좀 접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좀 싶어. 잘 봐봐. 문제 한번 봐봐.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진짜. 이제 독립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봐서 이건 괜찮은 문제다 싶은 것들을 지금 좀 한 3문제 정도를 더 세 문제 정도를 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봐. 이게 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여서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이거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조금 이렇게 좀 별난 문제였어. 별난 문제.
여기 처음 보면은 조금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가 7이란 거야. 그러면은 P,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필요해. P, A 합집합 B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전체 확률은 10분의 7이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요거를 갖고 한번 해볼게. 자, P,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P, A고 더하기 P, B 더하고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잖아. 그치? 그런데 A, B가 독립이니까 결국 요거를 어떻게 바꾸라? A, B로 바꾸라. 이 얘기야. P, A, P, B.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그럼 봅시다. 얘를 한번 구해볼게. P, A 합집합 B는 10분의 7이지. 10분의 7이야. P, A는 몇이야? 10분의 5잖아. 그치? 더하기 P, B는 몰라? P, B는 몰라? 빼기 P, A는 10분의 5 곱하기 P, B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일단 P,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P, B를 한번 구해보자. P, B는 몇이니? P, B는 얘랑 얘가 합쳐져가지고 10분의 5잖아. 10분의 5, 2분의 1. P, B는 맞지? 위로 묶으면은 1에서 10분의 5 뺐으니까 2분의 1이고 얘가 1로 넘어갔으니까 10분의 2네. 그치? 곱하기 2를 해주면 10분의 4, P, B는 10분의 4야. 그러면은 B라는 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개야. 그러니까 B의 원소가 4개라는 거야. B의 원소가 4개라는 거고. 자, P, A랑 P, B인가 P, A 교집합 B잖아. 그럼 얘는 P, A는 10분의 5고 얘는 10분의 4니까 얘는 100분의 20이 되고 얘는 5분의 1인가? 10분의 2지 그러면? 그치? 그러면 10분의 2는 뭐야? 얘. 그러면은 A, P, N,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된다? 2개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중에서 2개를 교집합으로 갖고 나머지 것들 중에 2개를 원소로 가지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야? 사건 B의 개수야. 사건 B의 개수는 뭐야? 사건 B의 개수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건 B의 개수는 그럼 도대체 뭐가 되겠어? 확률 B를 구하라는 얘기야? 아니야. 내가 뽑았을 때 B가 나올 확률, 그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몇 개가 되겠니? 자, 여기서 만약에 A를 뽑았어. 내가 뭐 짝수를 뽑았어. 짝수를 뽑았어.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짝수가 짝혀있는 보드 카드를 뽑는 게 A야. 그러면 내가 2, 3, 4, 5, 6 요거 중에 2, 4, 6, 8, 10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사건이 A잖아. 그럼 사건 B가 될 수 있는 거. 사건 B가 되니까 B가 되는 것은 B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이런 거잖아. 자, 여기서 2개 선택하고 여기 나머지 것에서 2개 선택해가지고 선택하면 내가 B의 집합이 되겠지. 그럼 그 B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가지가 되겠어? 말이 나도 지금 말하면서 좀 헷갈리긴 한다만 말이 좀 나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결국 봐봐. 그럼 사건 B는 어떤 사건 A의 원소이면서 사건 A가 아닌 원소 2개씩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2개,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2개를 갖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그거 2개를 그 개수를 포함하면 돼.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야.
P, B, 그러니까 B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B가 될 수 있는 개수. 그러면은 여기서 2개 뽑고 나머지에서 2개 뽑아가지고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야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사건 B가 될 확률. 그러면 이것도 봐봐. B가 되려면은 봐봐. 2, 4, 3, 7 이것도 되겠지. 그치? 뭐 2, 4, 3, 9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몇 개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부분집과 B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B의 개수. 사건 B가 나올 수 있는 개수. B의 개수. 그럼 뭐야 여기서? 자 5, C2 곱하기 5, C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 100개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맞을 거야. 알겠니? 알겠지?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니들이 먼저 풀어봐봐. 내가 지금 이걸 문제를 여기다 써놓고 이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실제로 만약 수능에서 조건부 확률 문제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13번에서 14번. 그러니까 3번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나 아니면은 4번 중에서는 꽤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
괜히 자, 주머니에서 한 1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참, 문제 좀 더럽게 만들어놨다 싶었는데, 생각이 마지막에 봤을 때 보니까 1이 있고 2가 있는데, 세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려면 그건 1 요거밖에 안 되잖아. 2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짝수야.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은 짝수가 될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홀수가 될 조건이기 때문에, 홀수일 때가 될 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꺼낸 공이 1인 경우는 일단 7분의 4겠지. 3일 2가 되려면 7분의 3인데 1일 경우에는 1을 하나를 더 넣는 거잖아. 그럼 총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근데 결국에는 1, 2, 3 곱하기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생략이 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간단하게 8, 7, 6분의 5, 4, 3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없애면 돼. 이렇게 없앴더니만은 28분의 5가 되고, 처음 꺼낸 공이 1인 확률과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곱해줘야겠지. 이거 두 개 곱해주면은 없어지면서 이게 7이 되지. 49분의 5가 나오고, 만약에 이제 처음 꺼낸 공이 2가 되려면은 7분의 3이 돼야 되는 확률 중에서 9시 3분의 4시 3. 총 2가 5개가 있고 1이 4개가 있는 상황에서 2가 전체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분해서 1,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21분의 1이 되고, 이거 마찬가지로 곱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이 되다 보니까 49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일단 49분의 6이 되고, 요거 위아래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55.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더라고. 자, 이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문제 정도가 너희들이 풀게 될 어떤 그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가장 보편적인 수준의 문제가 될 거야. 이 정도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풀리면 풀릴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대신 지구적으로 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될 테니까 절대로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이고. 다음에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2번, 3번, 4번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안 나와, 딱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냥 사실은 55페이지야. 55페이지 실력완성 문제야.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근데 1번 정도 문제라면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좀 구조만 잘 파악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었니 벌써? 풀어보라고. 이렇게 풀어보라.
점점 앞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좀 어려워질 거야. 왜냐면은 이 확률까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까지는 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의 느낌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통계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조금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전의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을 안 해놓고 풀면은 안 풀려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거 알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지금 일단 뭐 이 6자리의 숫자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거든. 급선무자 일단 전체 개수는 60개야. 왜냐면은 같은 게 3개 있고 2개 있으니까 2팩, 3팩분의 전체 6팩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모든 6자리 자연수는 60까지야. 60까지. 근데 사실은 이 문제 풀 때는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건 조건부 확률 문제잖아. 이미 3일 때 라고 먼저 주어졌잖아. 그럼 여기 3을 그냥 먼저 주어놓고 생각하면 돼. 3을 지워놓고 그러면은 결국 3 하나 빼고 2 2개, 3 2개, 1 하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거잖아. 30개잖아. 그치? 이게 그냥 기준이 되는 거야. 뭐뭐일 때, 요거 30일 때, 30일 때. 자, 여기 둘 중에 하나, 2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갈 경우. 그럼 2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2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자, 2가 2개 다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2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가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자, 2가 하나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1이나 3인 경우,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가 2나 1이나 3인 경우. 물론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여사건으로 그냥 간 거야. 왜냐하면은 3이 2개가 있고 들어가면은 자, 다 끝나버리고 여기가 1이나 3, 1, 3이 다 들어가 버리면 2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1, 3이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1,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3, 1이 들어갈 수도 있다. 1,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3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곱해주고 나머지 세 자리만 우리가 자릿수를 정해주면 되잖아. 1, 3이면은 1, 3이면 1 하나 빼고 3 2개 빠지는 거니까 2 2개에 3개니까 자, 2 팩토리얼에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3, 3이 들어가면 3, 3개가 다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3, 3, 3이니까 요 앞에 3개만 1, 2, 2를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2분의 2팩분의 3팩 해가지고 3 이거 두 개 더하면 총 9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 두 개가 1이나 2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 두 개에 2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총 9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갈 확률 경우의 수는 30가지 중에 9가지를 뺀 21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자 이것을 문제를 풀자면 60분의 30분의 뭐 60분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수의 경우의 수 21만 구하면은 바로 10분의 7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확률을 굳이 구해가지고 분모 분자로 나눈 것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풀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야.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하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통계. 이쪽 통계 부분은 너희들 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빵꾸 문제, 완성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 통계에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 그 조건부 확률이나 이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공식 같은 경우나 증명 방법 같은 거, 그리고 표현 방법 같은 경우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옛날에는 나 이게 잘 안 가르쳐 줬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야지 너희들 이 완성형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진행할게. 자,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줄 테니까 어떤 거 반드시 외웁시다 라는 거죠.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옛날에 내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면 기억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만난다. 어디서? 정규 분포에서 만난다. 이산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를 만들어내고
저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규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의 그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면 우리 정규 분포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산 확률 변수는 무조건 다 필요 없다. 표를 만들어야 된다. 표 만들기 위해서 문제 풀어야 돼. 많은 경우에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 그냥 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금방 문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거 그냥 그렇게 풀면 돼.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결국에는 그거거든. 그러면은 결국 평균은 뭐다? 2x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위아래 곱해서 위아래 곱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야. 지금부터는 그 표현 관계가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봅시다. 여기 60페이지. 이산항의 변수 x의 기대값, 기대값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자,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자, 1에서부터 n까지. 자,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x, i, p, i. 여기서는 i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표로 그려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자, 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변수고 여기가 pi잖아. xi고 여기가 땡땡땡땡 있고 여기가 땡땡땡땡 있으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게 확률이고 기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거 표현 자체를 잘 기억하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분산 표준 편차. 분산은 뭐야? vx는 우리가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자, 시그마 i 1에서 n까지 나타나는 n xi-n. 자, x i 마이너스 n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pi 이렇게 곱해주면 돼. 요게 바로 분산의 정의고 요거 자체는 너희들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놔 지금은.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이것을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우니까 자,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루트 vx 요거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하면 어떻게 되니? 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 i 제곱 p i 여기다 마이너스 m이지? 마이너스 m 제곱 요거까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전개해가지고 하면은 나와.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봅시다. 결국에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수능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지 뭐. 너희들 다 기억할 거야. 자, 자 2의 ax 플러스 b 얘는 a의 2x 플러스 d다. 자, 2의 a v 플러스 b는 a의 제곱 v x 이렇게 되겠지. v 미안하다. v에다가 x 이렇게 되겠지.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 절대값이야 이거. 절대값 a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나는 문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요거 같은 경우에서 항상 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항분포 미안하다. 이항분포까지 나왔네. 이항분포는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이항분포는 일단 독립시행이고 요런 뭔가 딱 값이 정해져 있는 분포라는 거야. 겹쳐져서. 근데 얘가 있잖아. 야,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항분포는 딱 요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가 올 확률과 오지 않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야. 2분의 1인 경우에 내가 비가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올 확률이 있고 열흘 내내 비가 올 확률이 있겠지. 그것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비가 한 번도 안 오면 0, 하루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0부터 10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까 우리가 이항 정리했을 때랑 똑같은 경우로 똑같은 그런 값이 나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야? 그러니까 10번 중에서 한 번, 10번 중에서 0번, 10번 중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각각의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을 우리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뭐 여러 번 얘기했어. 이항 분포라는 거는 내가 이항 분포라는 것을 알아채는 게 어렵지, 이항 분포라는 것을 알아채고 BNP라고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 어려울 게 진짜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항 분포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항상.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항 분포 BNP라는 게 나와주면은 우리는 E는 뭐니? X는 그냥 NP였지. 그치? VX는 뭐니? NP 1-P. 이것을 보통 이제 Q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그마 X는 그냥 루트 NPQ. 요거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항상 뭐, 이 BNP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 먼저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문제 푸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봐봐. 예제 한번 봐봐, 예제. 여기는 예제 보면은,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을 해. 그런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48회 반복한대. 특히나 모든 이항 분포는 이렇게 횟수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꺼낸 공의 색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 48번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지.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48번이 전부 다 다른 공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고,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은 뭐야? 여기서, 이것이,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한 회의 시행에서 같은 색 공을 2개 꺼낼 확률부터 생각을 하면은, 자, 전체에서 내가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은, 3, 3, 2니까 8. 8C2분의, 전체 우리 확률은 뭐야? 8C2분의, 그러면은 8이랑 빨간 공 2개를 꺼낸 경우 2C2가 되겠지? 2C2, 요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8C2분의, 그냥 똑같으니까 쓸게. 자, 플러스 3C2 더하기 3C2. 요게 있잖아. 이게 뭐야? 같은 공, 색깔의 공을 꺼낼 확률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꺼냈을 때 48회를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기수는 몇이야? 8C이니까 1, 전부 다 1이니까 생각해. 그럼 8, 7이고 얘는 2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니? 맞지? 그러면은 8, 7, 8, 7이니까 2, 7, 14니까 2가 없어지겠네. 이게 4, 7, 28이네. 28분의 7이니? 4, 7, 28이네? 4분의 1이네. 그러면은 한 번에 꺼낼 때 실제로 같은 색깔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색이 다르게 나올 확률이잖아. 다르게 나올 확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 48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것만 구하면 돼. 횟수가 조금 이렇게 나와. 횟수가 좀 이렇게 과하게 나와. 48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이항 분포 내지는 나중에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화가 되는 거. 그거 2개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서 뭐니?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 얘는 48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한다면 붙으시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지? 나올 거야. 나한테 이런 거. 자, 문제를 봅시다. 실제로 이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요걸로 물어봐 항상. 좀 기본적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저기 기본 연습의 3번 주머니 속 자연수 K까지 이 문제 좀 한번 너희들이 먼저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또 요거를 갖고 있는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라고는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특히나 통계 단원에서 접해보지 아마 못했었던 문제일 확률이 높아. 그런 것들이니까 이거 한번 쭉 해보자. 봐봐. 일단 봐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K까지의 어떤 숫자가 있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K까지 숫자가 있는데, 자,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공들이 K개가 있고 K-1개가 있고 K-3개가 있고 땡땡땡 해가지고 1개까지 있는 거야. 그때 여기까지 얘가 같이. 자, 얘네들을 이제 표로 지금 내가 표를 그린 거야 사실은. 얘가 지금 근데 K개가 있고 하니까 얘를 뭐냐? 갖고 있으려면 이거 전체 다 더하면은 1부터 K까지 더한 거니까 얘라고. 그치?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자, 수열의 합이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자, 수열의 합분의 1이 나올 확률은 K개잖아. K개가 있으니까. 그치? 자, 요거 분의 2가 나올 확률은 요거지. K-1개가 나올 확률이지. 그치? K-1. 슈슈룩 해가지고 1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 얘를 있잖아. 일반항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일반항의 형태로. 그러면은, 자, PI인 경우. 자, I.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잖아. 그거일 경우에 우리가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일단 2분의 K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오고 이 뒤에 게 나와야 되는데, 자 보니까 자 K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K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요 숫자가 계속 맞아떨어져.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요것만 만들어내면은 문제는 물론 그 다음도 우리가 시그마랑 기호,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꽤 많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왔으면은 거의 반은 해결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2의 x 구하라는 거지. 2의 3x 플러스 5지만 2의 x 결국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2의 x를 여기서 구하려면은 자 2의 x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느냐? 자 2의 x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얘 곱하기 얘야. 얘 곱하기 얘인데 우리가 아까 공식으로 처음에 했을 때 자 k가 1부터 저기 K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N이라고 해보자. N을 여기 I라고 했으니까 I라고 해볼까? 자, I를 1부터 K까지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얘를 K까지 야, 이 K라고 하면 안 되겠네. K까지 K까지지 맞지? 상관없지. K까지니까. 자, I를 1부터 K까지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I잖아. I. 그러면은 I 곱하기 얘는 K 플러스 1 분의 K 2 K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1. 자, 요걸 풀라는 거야. 요거 풀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풀어봐봐. 니들 이거 수열의 합인데 한번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봐봐. 자, 수열의 합에서 자,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 반드시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풀어봐. 나 보지 말고 니들이 풀어보라고. 요거까지만 갖고 요것을 한번 니들이 풀어보라고. 이거.
k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에요. 이게 4 아닌데? 봐라 이거 좀. 얘를 이렇게 바꾼 거잖아. 얘는 뭐야? 얘는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잖아. 요거지. 요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지. 그럼 앞에 있는 i는 그냥 i. 본원 원장님이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겠다고 지금 난리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희가 보통 이제 선생님들 막 이렇게 자기 이제 예명 같은 거 짓고 그러잖아. 저 양반 자기를 수신쌤이라고 그러거든. 수학의 신이래 지가. 수신이야. 그래서 수신쌤인데 자기는 수신천지를 만들 거라고. 전국의 학원생 14만 4천 명을 목표로 지금 수신쌤이 되겠다라고. 미친놈.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희가 대체. 야 이렇게 나오니? 야, 자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도 일단 힘들어.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확률과 통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었던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요렇게 만드는 것도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해보면 못한다. 절대로 안 해보면.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한번 다 해봐야 되고 당연히 해봐야 되고 결국에서 나오는 게 뭐냐? EX가 요거야. EX 얘가 EX야. 자, EX가 3분의 K 플러스 2인데 여기서 보면 봐봐 2에 3x 플러스 5가 100이래.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분의 k 플러스 2 플러스 5가 100이라는 거잖아. 그치? 100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없어지고 k 플러스 7이 100이니까 k는 9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야. 이런 거 흔치 않은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어지간한 좀 배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 좀 흔치 않은 문제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흔치 않은 문제니까 문제 풀고. 자 실제로 그 뒤에 나와 있는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엔 조금 오바스러워. 좀 오바스러운 문제가 있고 대부분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부분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평가야. 대신 모르면 못 풀어. 공식은 이건 알면 무조건 풀 수 있는데 모르면 아예 못 풀어. 그러니까 공식이라든가 이 수식이 유도되는 과정 같은 경우들 잘 조금 챙겨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산항의 부분과 정규분법하고 마지막 하자.